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비트나인. 뭐라고요? 비트나인이요. 귀뚜라미요? 비트나인. 비트나인. 비테나임이요? 비트나인. 비트나인이요? 예. 비트나인. 빨리 말씀하시니까 이상하게 들리네요. 죄송합니다. 네, 비트나인. 네, 예. 몇 스크램 비중이요? 16,000원에 30%. 16,000원에 30%요? 네네. 뭐 사신지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네요. 그죠? 한 달? 맞아요. 옛날부터 보던 거예요. 근데. 더 옛날부터 보는 기업을 사셨으면 좋았는데 이거 2021년 11월에 상장됐죠. 그죠? 네네, 신규. 네, 신규 상장주는 제가 사지 말라고 정말로 노래를 많이 불러요. 네네. 언젠가는 제가 여기 이렇게 좀 편말을 좀 갖고 올까 봐요. 신규 상장주는 손대지 마세요라고요. 신규 상장주를 이렇게 사셔가지고 상담을 하면요, 사실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제품으로 치면 신제품이거든요. 신제품이 좋을지 안 좋을지 압니까? 우리가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평가를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돼요. 그죠? 네네. 그리고 비트나인이라고 하는 이 기업뿐만 아니라 신규 상장이 되기 전에도 주식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비상장 주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회사였던 게 상장이 되어서 등장하게 되는데, 비상장 주식회사일 때도 주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상장된다는 이슈는 이 기업에게는 호재일까요? 아닐까요? 호재요. 호재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투자 자금을 끌어다올 수 있으니까요. 그죠? 네네. 상장시키는 그 순간 이 비트나인이라는 회사는 투자자들의 돈을 엄청나게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일 때 기업이 좋고 나쁘면 상관없어요. 어떤 기업인지도 상관없어요. 뭐 하는 기업인지도 상관없어요. 그냥 상장한다는 이슈는 그냥 완전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멩이를요, 금덩어리로 바꿔버리는 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트나인이 어떤 기업이고 뭐고 간에 상장한다 했을 때 주가는요, 폭등해서 그냥 고가 찍고 그냥 상장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장하는 그 순간부터 얘는 비싸요, 그냥. 얘가 상장된 이후로 비싸다 안 비싸다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싼 거 같아 해서 파니까 내려가고, 아니야 싼 거 같아 하면서 또 사니까 올라가고, 이게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다는 보장도 분명 없을 거고, 그죠? 소프트웨어 이런 거만 하고 데이터베이스 좋아 하고 있는 거 앞으로 좋겠지, 좋으니까 상장시켰겠지.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도 실적이 이렇게 영업이익이 12억이 나오고 있는데 적자 9억에서 12억 났는데, 앞으로도 네가 12억에서 20억, 30억, 40억, 50억 그리고 100억까지 올라간다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면 이 가격은 뭐다고요? 일단 비싼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부분 단기적으로 싸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단타라는 걸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차트를 잘 봐야 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항, 지지, 추세라는 그런 내용들도 알고 있어야 될 거고, 호가의 움직임도 알고 있어야 될 거고요. 매물대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될 거고, 정말 알아야 될 게 많아요. 비트나인이 어떤 기업인지보다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내용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런 내용이 없다면 이 기업을 갖고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는 그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싸워야 겨우겨우 이길까 말까 하는 곳인데, 아무 자격이 없으면 무조건 돈을 잃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들어가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켜봤기 때문에 매수하셨겠지만, 지켜봐서 투자할 만한 어떤 장기 투자 종목은 아니고, 더 오랫동안 지켜보고 가격이 한 1년 이상, 2년 이상 자리 잡는 거 보고 투자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13,000원짜리가 지지가 됐고 거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17,000원에서 18,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상을요. 여기는 예상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느냐, 그리고 순발력이 얼마나 좋은가, 판단력이 얼마나 좋은가예요. 예상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네. 그래서 지금은 예상은 17,000원에서 18,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아닐 때 지난주 금요일처럼 급등 나왔을 때 바로 본전이라든지 그런 정도에서 아니다 싶을 때 빨리 팔 줄 아는 그런 용기와 결단력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업이 좋고 나쁨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움직임이다. 그래서 저는 본전에서 더 못 간다 생각이 든다면 빨리 나가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거다는 조언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비트나인 투자하실 거면은 2년 정도 지켜보다가 가격이 정말로 자리를 잡혀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네네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만돌. 만도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 47,025%인데요. 네. 네, 이게 가지를 안 돼요.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사자마자 어제 밑으로 가지를 않고 47,000원에 20%요? 25%. 25%. 이건 수익 중이시잖아요. 아니, 47,000원인데 지금 지금 53,200원인데요. 아니, 53,000원. 54,700원. 네, 54,700원에 매수하셨다고요? 예, 그럼 54,700원에 25%니까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수하신 거네요? 예, 그럼 한 달 안 됐네요? 안 되지. 네, 주가는 올라왔을 때 사면요, 사자마자 간다는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올라왔을 때 사면 끝난 거예요. 주가는 내려갔을 때 사는 거지 올라갔을 때 사는 거 아닙니다. 누가 도대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왜 개미 투자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인지상정이고, 올라갔으니까 내려가야 되는 거고, 내려갔으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고, 숨을 들여 마셨으니까 내뱉는 거고, 내뱉었으니까 들여 마시는 건데, 아주 간단한 이론인데 올라갔으면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사는 이유를 저는 진짜로 모르겠어요. 이거 안 해야 돼요. 시청자님 진짜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요,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갔을 때 올라갈 만한 종목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전에는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올라왔던 종목을 사니까 물리는 거라고요. 내려와 있는 종목을 사서 올라갈 종목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원래 투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올라갈 종목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업종이 그렇게 뭐 좋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안 좋다고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부품 업종이 왜 안 좋냐 하면은 완성차를 팔아내고 있는 기업들은 좋을 수 있어요. 현대차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수출을 할 거니까 달러 벌어오잖아요. 그 부품 가격이 오르든 말든 그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만도와 같은 이런 기업들, 부품 업종들은요, 사실상 영업이익이 자꾸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얘들은 부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와가지고 비싸게 지금 원자재 올라갔는데 그걸 사와가지고 부품 만들어가지고 현대차 이런 데만 납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와가지고 싸게 파는 형국이 돼버렸다고요. 근데 그런 기업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 투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올라갈 기업이라고 한다면 상황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얘는 지금 좋아지는 상황도 아닌데 주가만 비싸게 사신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예전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사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이제 뭔가 좀 너무 떼쓰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거는 뭔가 이성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좀 안 샀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차트가 무너지면 바로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샀는데 아니면 빨리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51,500원이라 생각을 하고요. 51,500원이 무너진다면 샀는데 내가 비싸게 샀으니까 그냥 손실 좀 나오고 나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나오시는 게 맞고요. 요게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계단식 상승인데 그거 나와도 한 6만 원까지밖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6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되 51,500원을 손절 자리를 잡으시고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 투자의 굉장히 기본 아니겠습니까? 강남 땅을 사는 게 아니라 강남처럼 될 땅을 사는 게 투자인 거잖아요. 만도처럼 올라간 기업이 아니라 만도처럼 될 땅을, 만도처럼 될 기업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51,500원이요? 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51,500원 기억하시고 투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CMG 제약. CMG 제약이고요. 예, 3,716원에 10%. 3,716원에 10%요. 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좀 제약 중에 조금 취직도 있고, 이랬어. 그럼 제약 중에 실적이 있는데 제약을 사신 이유는 뭘까요? 제약 차트 관련주. 보니까 좀 저점 같아서 제가 데려갔는데. 그래요? 예. 일단 나쁘진 않아요. 네, 지금 투자하신 방식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비중도 네네. 그렇게 나쁘지 않고 10% 정도면 적당하고 더 떨어질 수 있기 네. 때문에 떨어지면 추가 매수할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계획을 하셨든 안 하셨든 10% 들어가신 건 잘한 거예요. 그리고 네네. 내가 사는 자리가 저점일 리는 없어요. 앞으로 평생 투자하면서 내가 사는 자리가 저점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제가 어떤 종목을 샀을 때 물론 저도 사자마자 급등 나와서 수익 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최저점을 사는 일은요. 없어야 해요. 없고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최저점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자리보다도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매수가를 낮출 수만 있으면 되니까 뭐가 중요한 거죠? 분할 매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사는 거죠. 그럼 매수가가 평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작업을 하기에는 비중이 10%가 딱 적당하고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제약 바이오가 왜 좋다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뭐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한 좀 연구가 있으시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제약 중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있는 거 잡으신 것도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뭐 별로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투자라고 하는 거, 주식 투자라고 하는 거에서 특히나 이렇게 저점에 투자하시겠다라고 각오하신 거잖아요. 이런 거는. 방금 상담은 네네. 만도였어요. 만도를 보면 올라와 있는 걸 사겠다라고 생각하신 거거든요. 올라와 네네. 있는 건 사람들이 북적북적 완전히 난리가 난 성수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성수기니까 어때요? 빨리빨리 사람들 만나가지고 팔아먹고 치킨도 팔아먹고 맥주도 팔아먹고 모자도 팔아먹고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엄청 바빠요. 할 게 많고 바쁘고 정말로 판단이 빨라야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뭐냐면 비수기예요. 비수기. 비수기인 시장에 들어간다는 건 어때요? 성수기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시간 투자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수익이 안 나요. 네네. 그래서 고점 투자, 제가 흔히 말하는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양봉 매매라는 게 있고 음봉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게 맞다는 아니에요. 양봉 매매가 맞을 수도 있고 음봉 매매가 맞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음봉 매매를 하면서도 자꾸 빨리 올라오길 바라거나 뭔가 시간 투자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매매도 모든 투자자들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양봉 매매를 하면서도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지식이 부족하면은 독이 되는 것처럼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이 자리는 시간 투자만 하시면 된다 생각이 들고요. CMG 제약뿐만 아니라 전 제약 관련주가 올라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장님 매수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저가인데다가 올라갈 메리트는 정말로 충만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쯤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뭐 하면 되냐면 모아가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사가지고 100% 사면 좋긴 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저점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저점을 낮춰가는 자세로 모아가는 거예요. 거기엔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어디가 저점인지 저도 모르는데 어디서 뭐 더 사라 이런 말 하기가 사실은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매수가 3,700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2,700원 자리 정도가 약간 멈출 수 있는 자리, 저기서는 또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 생각이 드니까 저기서 추가하면서 하는 거고요. 저기서 만약에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저는 또 2,100원에서 2,200원 자리가 또 저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기서 또 추가하면서 네. 하는 거예요. 내려가면 갈수록 그냥 매수가를 자꾸 낮춘다 생각하고 비중을 늘려가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가면 갈수록 무겁게, 나중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마찬가지로 고점을 모르니까 분할 매도로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네네. 얘는 뭐 하시면 되냐면 올라올 때까지 매수가를 낮추는 작업과 비중을 늘려가는 작업 그리고 기다리는 작업만 3개만 할 줄 알면 이건 끝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전략을 짜서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시간 투자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잘하셨어요. 이렇게 앞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